네, 전일장 마감부터 개장 전 뉴스 살펴보고 오늘의 뉴스 그 안에서의 종목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김성민 PB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바로 오늘의 뉴스부터 화면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150억 달러 규모 테이퍼링을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속도에 대해서는 가변적으로 열어두기는 했지만 인플레이션의 일시적 해석에 무게를 두었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장은 안도했습니다. NC소프트가 사전 다운로드에서 흥행하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신작 리니지 W를 오늘 출시합니다. 주가 반등의 힘 더 이어갈 수 있을까요? 애플 TV 플러스가 오늘 첫 오리지널 콘텐츠 김지훈 감독의 닥터 브레인을 공개하며 한국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오늘 카카오와 하이브,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은 3분기 부진할 것으로 보이나 카카오, 하이브, CJ ENM은 호실적 전망됩니다. 현대차, 기아가 10월 미국 시장 판매에서 신한경차의 성장으로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차세대 DRAM인 DDR5 제품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네, 뉴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얘기 안 해볼 수가 없겠죠. 그래도 뉴욕 증시가 전약 후강으로 안도하면서 좀 마감을 한 것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좀 훈풍이 불어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합니다.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시장에서 좋아할 만한 얘기들을 좀 파월 의장이 해줬고요. 일단 그 15억 불씩 일단은 이제 이달부터 내년 6월까지 이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테이퍼링은 시작하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좀 선을 그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환호를 했고요. 특히나 이제 인플레 관련한 일시적인 얘기들도 해줬고 금리 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그 분위기를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시장은 또 환호한 부분들이 있었고 사실 다 좋았지만 이제 혹시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매파적이면 어떡하냐라고 이제 시장에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데이터들도 보도 이제 테이퍼링 구간에서는 오히려 좀 시장이 좀 안정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제 한시름 놓고 가는 좀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유독 우리 시장이 약했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 사실 그 전날 올랐던 걸 어제 다시 내줬고 오늘은 다시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 흐름을? 어제는 선물 매도가 한 1조 원 정도 이상 나왔었는데 아마 그러니까. 이제 FOMC를 앞두고 어제 이머징 시장이 모두 다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해지 물량들이 좀 세게 좀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좀 커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삼천선 부근에서 지지부진하게 왔다 갔다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래도 오늘 좀 기대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오늘은 이벤트들이 많은데 NC소프트도 최근에 좀 반등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리니지 W 신작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아무래도 게임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NC소프트를 좀 바닥에서 사보자 트레이딩 전략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최근에 사전 다운로드만 보더라도 일단은 분위기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서요. 일단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운로드 수는 1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저번에 이제 과금 모델과 블레이드 앤 소울이 좀 실패를 하면서 주가가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이 났었는데 이 부분들이 지금 사전 예약 수가 1,300만 명에 지금 글로벌리 사전 다운로드 수가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일단 그 매출 기준으로 보면 카카오 게임즈의 이제 오딘을 좀 넘어설 수 있을지 이 부분을 조금 주목하면 될 것 같고요. 보통 게임주들의 투자가 보통 기대감으로 한번 트레이딩을 하고 출시 당일이나 이제 전에 한번 좀 매도를 했다가 매출 움직이는 걸 보고 사실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들이 유효한데 오늘 출시 때도 그런 이슈들이 좀 나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NFT 관련한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NC소프트가 또 이쪽이 안 할 수 없다. 계속 그렇죠. 얘기가 나오잖아요. 좀 자극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리니지 IP 자체가 이 메타버스라던가 이런 그 NFT 관련해서 상당히 좀 가금 요소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하이브의 위버스를 얘기하지만 특히나 또 NC소프트도 유니버스라는 또 이 플랫폼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NFT를 붙여서 굿즈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판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또 카카오 게임즈가 하겠다라고 그렇죠. 또 어느 정도 그 꿈을 심어주지 않았습니까? NC소프트도 신작뿐만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같은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을지 앞으로 주가 흐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는 최근에 이런 뉴스는 계속 나와요. 독일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미국에서도 그렇고 생각보다 판매 선방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친환경차의 성장이다. 역시 또 10월에도 좋았다고요. 일단 현대 기아차 모두 이제 미국 판매는 0.4% 감소했지만 친환경차 부분은 200% 이상 좀 증가를 했고요.
역시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친환경 차다 이렇게 얘기를 뭐 하고 있는데 아마 글로벌 대형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들이 대부분 이제 친환경 차로 시프트를 하면서 뭐 과도기 구간에 있긴 하지만 뭐 방향성은 좀 명확하다. 내연 기관을 줄이고 그다음에 이제 친환경 차로 좀 시프트하는 구간들이 있고요. 뭐 글라스코 그 회의에서도 지금 메탄을 30% 이상도 줄이겠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네. 어제 뭐 수소라던가 뭐 전기차 관련 종목들도 상당히 좀 움직임이 좋았고 뭐 다가올 미래는 조금 명확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친환경차 관련주들이나 뭐 전기차, 수소차 같은 종목들도 지속적으로 이제 뭐 포트폴리오 채우는 전략들은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런 뉴스들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종목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을지 개장 전 선택 오늘의 종목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심주는 LNF입니다. 최근에 이차전지 소재가 워낙 단기 급등한 이후에는 쉬어갈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어제 에코프로 형제들이 호실적으로 다시 한번 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LNF 지금이 기회라고 보세요? 일단 뭐 성장과 실적, 그다음에 이제 이벤트까지도 좀 맞물려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LNF를 조금 이제 사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LFP 배터리 이슈로 사실 그 국내에서 한국에서 잘하는 이제 NCM, NCMA 관련한 그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의 주가 하락폭이 좀 컸습니다. 근데 이번에 에코프로비엠의 실적도 보셨고 LNF도 뭐 호실적이 예상이 되는 가운데 일단 주요 고객사들의 투자 사이클과 맞물려서 지금 최근에 기간과 가격 조정이 모두 나온 상태라서 한번 트라이 해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주요 고객사인 그 EV용 배터리 셀 업체들의 그 OEM사들, 특히나 이제 이 투자 계획들을 발표한 걸 보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25년까지 430기가와트 이상, 그러니까 현재 대비 한 4배 정도의 캐파를 좀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뭐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노베이션 같은 주요 업체들의 이제 벤더사인, 양극재 벤더사인 LNF도 이 사이클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나 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지금 테슬라 쪽으로도 원통형 배터리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이 뭐 베를린 기가 팩토리나 이쪽 부분에 있어서 좀 수주 사이클이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양극재를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서 그 원통형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는 21700 그 규격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뭐 6월과 이제 테슬라와 이제 계약을 체결한 사실 뭐 유일한 사례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이니켈 쪽 특히나 LFP 배터리는 주로 엔트리급 모델들에 많이 좀 채용이 되는데 주요 고급 사양들은 하이니켈 모델로 좀 채용이 늘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좀 이게 같이 좀 가져가는 분들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주가가 좀 빠졌기 때문에 좀 싸다라는 측면. 물론 이제 밸류에이션상으로 보면은 2023년에 한 36배 정도 되고 2024년, 5년에 이제 30배 이하로 떨어지는데 주가가 최근에 뭐 LFP 배터리 이슈로 좀 단기 낙폭이 과했기 때문에 한번 트레이딩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낙폭 과대가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가 이제 11월 달 들어서면은 이제 가장 주요하게 볼 이벤트가 MSCI 그 편입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네. 반기 리뷰, 11월 달 반기 리뷰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많은 리포트를 보셨을 때 LNF가 이번 반기 리뷰에 편입이 된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뭐 주가는 싸졌고 이벤트는 다가오고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친환경차 트렌드에서 성장은 명확하다는 측면에서 뭐 탑 양극재 업체인 LNF를 사실 포트에 안 담고 가고는 조금 이제 시장에서는 좀 소외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MSCI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11월 반기 리뷰 발표일은 11월 12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편입일은 이제 11월 30일 보통 이제 종가 부근에 편입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뭐 액티브 펀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이제 리스트 발표가 나면 그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우호적인 수급 여건도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근데 LG 쪽에 또 화재 이슈가 네네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투심이 좀 안 좋지는 않을까요? 일단 괜찮을까요? 어제 그런 이슈로 이제 LG화학의 5% 가량 이제 조정이 나왔고요. 그 제규어의 아이페이스 모델 아마 네. 주변에 뭐 아이페이스를 타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과거에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테슬라 같은 경우도 예전에 배터리 화재가 나고 어떤 자율주행 이슈로 이제 사망 사건이 났을 때도 실제적으로 그 전기차가 이제 시장이 커가면서 다양한 이제 화재라던가 이제 이슈들이 생기는데 오히려 그럴 때가 이제 좀 저점 구간이지 않을까. 오히려 그걸 극복하고 나서 기술적으로 극복하고 나서 시장의 성장을 좀 따라가는 국면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도 저는 뭐 오히려 뭐 리콜이라든가 이런 이슈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이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조정시는 매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고점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 LNF 외국인과 기관은 4거래 연속 순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같이 이런 그렇죠. 가격대에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화재에 대한 이슈로 흔들린다면 오히려 또 매수 기회를 활용해 보자라는 LNF에 대한 긍정적인 뷰를 전해주셨습니다. 바로 해서 두 번째 선택 오늘의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티드랩. 아니 원티드랩은 뭐 증권사 한 바퀴 돌았나요? 아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어제도 들었습니다. 관심주였고요. 지난주에도 관심주를 살펴봤는데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잖아요. 유독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는 이유가 뭔가요? 일단 그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코로나19,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서 사실 이 상당한 그 트렌드 변화가 있었고요. 일단 일자리 관련해서도 뭐 재택근무가 늘면서 실제로 긱 이코노미라고 하는 뭐 좀 시대, 뭐 디지털 노마드라고 하는 이슈들도 생기는데 뭐 정규직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임시직이나 이런 것들을 고용하면서 그런 시장이 커지는 경제,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긱 이코노미가 하나의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하나의 이제 시대상으로 자리 잡았다는 측면에서 동사의 수혜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뭐 동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 8월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상당히 좀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뭐 증권사에서 상당히 좀 뭐 호평을 하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동사 같은 경우는 그 AI 매칭 서비스를 통해서 뭐 구직자와 기업 간의 이제 그 구직 매칭을 해주는 네. 업체인데 특히나 이제 AI 추천을 통해서 기존에 약간 좀 딱딱했던 채용 그 노동 시장에 대해서 그 매출 효율성을 좀 극대화했다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공채 트렌드에서 이제 수시 채용으로 바뀌면서 이 직무 채용의 중심 특히나 이번에 저희가 뭐 그 줌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많은 이제 재택근무가 이루어지면서 실제적으로 꼭 일자리가 꼭 본사나 이런 데서 근무를 해야 되냐 이런 이제 고민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시스템이 고도화되면서 오히려 뭐 채용 일정이라던가 규모 자체도 상당히 좀 다변화되고 유연해졌다는 측면에서 동사가 좀 그 시장 자체가 좀 유리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에 3분기 매출액 그 영업이익과 매출액을 보면 매출액 90억에 영업이익 25억 나왔는데 4분기 최대 실적을 일단 시현을 했고요. 특히나 이제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지금 규모의 경제가 나오면서 좀 영업 레버리지가 좀 나왔다는 측면에서 실적도 사실 좀 잘 나온 측면이 네.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동사는 그 매칭을 통한 그 거기에 수수료 베이스이기 때문에 수시 채용이 좀 늘어나고 이런 그 이슈들이 생기면 오히려 이제 이익이 올라가는 구조들이 좀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뭐 동사의 개인 회원 수와 기업 고객 수도 지금 계속해서 상당히 좀 늘고 있습니다. 일단 9월 기준으로는 개인 회원 수가 214만 명 정도 되고요. 기업 수는 이제 13,00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상당히 매치 건수가 좀 늘 수 있다는 측면, 특히나 매칭 고도화를 통해서 그 효율화가 좀 극대화된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 이번 실적을 통해서도 지금 한 P와 Q가 같이 내는 좀 구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상당히 실적은 앞으로도 조금 더 기대가 네. 된다는 측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글로벌 시장도 지금 진출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가 또 기회가 되면 한번 또 말씀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실적만 보더라도 지금 올해 연간 컨센서스가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50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3분기에만 25억 정도를 했고요. 그래서 뭐 올해도 실적은 뭐 연간으로 실적으로도 비트를 할 것 같고 내년도 기준으로도 영업이익이 129억입니다. 그래서 올해 대비 내년도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보통 이제 테마라고 하지만 내년에 이제 대선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네. 일자리 관련한 이슈들도 상당히 좀 그 내년 뭐 공약들로 이제 아마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조금 좋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요 글로벌 업체인 뭐 일본의 리크루팅 홀딩스가 지금 시장이 한 100조 원 정도 됩니다. 일단 네. 기기 이코노미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이 선행적으로 지금 뭐 계약직이라든가 아르바이트 이런 부분들이 많아졌는데 한국 시장도 이제 노동 시장이 이렇게 바뀌면서 시장의 트렌드가 조금 바뀐 측면에서 이 원티드랩이 주요한 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현재 시가총액 3,200억은 뭐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신규 상장주다 보니까 좀 그런 물량이라든지 그런 부담은 괜찮나요? 최근에 이제 오버행 이슈가 있었고요. 이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무상증자도 나오면서 조금 해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어제 한 6% 가량 좀 네, 시장이 좀 7%? 네, 그렇게 7% 올랐던 가량 것 반등이 같아요. 나왔던 걸로 네. 보여집니다. 원티드랩은 일단 물량에 대한 부담도 어느 정도 해소를 해나가고 그렇죠. 있고 최근 들어서 딱 그 포인트가 공채에서 이제 수시 채용이 그렇죠. 많아지고 AI 매칭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에서 일단 실적을 가져가고 글로벌 쪽에서도 모멘텀이 있고 글로벌 또 동종업체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모멘텀이 계속 부각이 되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장대 양봉 이후에 더 힘을 받아갈 수 있을지 긍정적으로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LNF와 함께 원티드랩을 선택 오늘의 종목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우리 시장에 대한 방향성, 오늘 장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단 뭐 모두 다 아시다시피 일단 아침에는 좀 환호를 하지 않을까. 근데 주의해야 될 게 이제 특히나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이 조금 다른 것이 미국 시장이 급등했다고 해서 한국 시장을 시초가부터 따라가면 항상 또 이제 밀리죠. 갭을 맞으면서 물량 소화가 필요한데 사실 어제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해지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사실 수급적으로 많이 밀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정상화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아마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이제 지수보다는 개별 섹터나 종목에 대해서 조금 포커스를 더 두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요즘에는 진짜 뭐 NFT나 게임즈 없으면 다 죽는다 소리를 사실 많이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쨌든 한국 시장에서 이 트렌드와 색깔이 변화가 좀 빠르기 때문에 오히려 밑단에서 올라오는 수급 빈집들 특히나 11월에는 저희가 이제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나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바닥권에서 수급이 지금 돌고 있는 뭐 바이오 업종이라던가 뭐 소부장 업체들도 지금 조금씩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뭐 NFT라든가 게임주는 뭐 향후의 미래를 보면은 지금 애플이라든가 페이스북이 이제 메타로 삼형 변경하면서까지 실제로 상당히 좀 힘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이것이 이제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실제로 이제 기업들의 돈을 벌 때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차익 실현을 조금씩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뭐 어쨌든 올 한해도 지금 보면 지수는 좋지 않지만 뭐 움직이는 종목들이 막 하루에도 막 상한가를 가거나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많아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 포모에 대한 상당히 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만 좀 잘 조절하면 내 턴이 온다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좀 좋은 수익률을 좀 내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저희가 계속 강조드리는 좋은 자산을 어떻게 합리적 가격에 좀 살까. 물론 이제 급등주를 따라가서 수익을 내면 좋지만 항상 그 가격이 조금 좀 높은 가격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좀 합리적인 가격에 좀 사는 것에 오히려 좀 집중하자. 그리고 넥스트 주저주라고 하는 시장의 방향성을 봤을 때 뭐 ESG라든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전기차, 수소 관련 뭐 주들, 그다음에 뭐 친환경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는 뭐 지속적으로 네. 지금 뭐 정부 정책이 강하게 밀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또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선택 오늘의 종목 NH투자증권 WM 마스터즈 김성민 PB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60초 후에